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사랑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법규 내용 엄청 많은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 법규는 혼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알려드리는 거는 75%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결국 제가 알려드린 걸 완벽하게 다 외워도 15문제 정도밖에 못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 그죠? 그럼 나머지 5개는요. 엉뚱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그리고 전혀 보도 못한 그런 법규를 어디서 끄집어내서 이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숫자 갖고 장난하는 게 엄청 많은 세계가 요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맞추기엔 너무 시간적 투자가 많아서 저는 보통 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75% 정도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책 받으셨을 거예요. 이 책도 보시면 문제가 쫙 있는데 이 문제 역시 보통 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하신다면 15문제는 완벽하게 맞으실 거고요. 나머지 5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5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으로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보기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해서 답을 좀 풀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그 문제를 보는 감을 가르쳐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 많은 법을 이 책에다가 다 실었어요.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에 그 진동 카페 아실 거예요. 진동 카페에 왼쪽에 가시면 그 9급에 의료기술직이라는 배너가 나올 거예요. 의료기술직.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2019년 법규가 쫙 나올 겁니다. 의료관계법규가 쫙 있을 거고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20개의 법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20개의 법을 올려놨고 20개 중에서 제가 다 알려드리진 못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11개만 좀 깊게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시간이 있으면 좀 중요한 것만 따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걸 다 뽑아서 준비를 해 오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법을 다 이론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그다음에 또 오늘 나눠드린 거 하나 있을 겁니다. 요게 그 쪽지 시험이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그동안 기출문제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해갖고 오세요. 해갖고 오시는데 요거에 푸는 그 방법은 뭐냐면 일단 한번 감을 한번 풀어보세요. 뭐 다른 거 법 찾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뒤쪽 부분에 그 쪽지 시험 뒤쪽 부분에 보시면 추가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추가되는 내용을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서 답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추가되는 내용은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좀 한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럼 요거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해드리느냐? 다음 주에 이제 3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3강을 하거든요. 오늘 1, 2, 3강을 했고, 오늘은 이제 문제, 그 정답은 안 불러드릴 거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4, 5, 6강, 6강 대 정답을 첫 시간에 불러드릴 겁니다. 정답 쭉 불러드리고, 이 중에서 조금 궁금한 거는 다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7, 8, 9강 때 또 이제 정답을 좀 불러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할 거고요. 의료법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의료법을 좀 나눠서 오늘 한 30몇 문제 하고, 그 다음 해서 한 문제가 거의 800문제 정도, 800문제가 아니라 한 90문제, 한 120문제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쭉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료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모든 문제에 다 의료법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때는 저 깜짝 놀랐는데, 20문제 중에 법이 19개가 나왔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의료법 2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법 하나씩.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저도 제가 시험을 봐도 이거 좀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하여튼 그런인데 요새는 또 그렇게까지 또 막 19개 법이 문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10개 이상의 법은 나옵니다. 한 번 문제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쩔 수가 없다. 한계에 좀 부딪히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제가 이제 최대한 법은 제가 맨날 하는 게 상식하자.
법을 상식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법을 상식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 제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거는 꼭 상식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자꾸 옛날 걸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법을 항상 상식화하자.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뽑아오셨으면 앞쪽에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보건의료 관계하고 한 장짜리 제가 지금 거기에 올려놓은 거에 그 시행일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법이 있어요. 의료법이 있으면 요거 있을 거예요. 요거 나중에 짜서 보시면 있을 거예요. 법이 쫙 나와 있는 요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우리 법 공부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자, 법은 말 그대로 법이 있고요. 령 하면은 대통령령인 건 아실 거예요. 대통령령. 그래서 혹시 법에서 대통령령에 의거하면 시행령을 찾아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죠. 보건복지부령.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하면은 시행규칙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시행일자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법제처에 가시면 시행일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행일자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일이 있어. 날짜가 있어. 시험 날짜 이전에 시행되는 것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월 5일이다. 6월 5일날 시험을 본다. 그럼 그 전에 시행되는 것만 문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이제 법에 딱 규칙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 암묵적인 약속에 의거해서 시행일 전에 것만 나오고 시행일이 요 뒤에 거다. 그런 거 문제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시행일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그 이론에는 법은 예를 들어 의료법이야. 2018년 11월 15일자로 시행이 된 것까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일자가 요거보다 전이야. 그러면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씩 바뀌었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보다 훨씬 뒤야. 시험 일자가. 그럼 대부분 요 법이겠죠.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시행령도 그렇고 시행규칙도 그래서 아예 제가 날짜를 다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날짜에 좀 민감해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알려드리는 기준, 알려드리는 거, 강의하는 도중에 법이 바뀌었다는 건 제가 수시로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것도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법제처에 찾아 들어가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시행일을 좀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가 이제 위원회가 요거 하나 있을 거예요. 위원회만 쫙 모아놨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위원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명수가 중요하잖아요. 위원회 1명에, 부위원장 2명에, 또 위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수시로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요게 나와서, 물론 20문제 중에 한 문제 또는 2문제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위원회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는 위원회가 2이 있고 약사법에도 있고 그래서 쫙 보시면 요 위원회만 다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15개 법을 따로 뽑아서 위원회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수시로 외우셔야 돼. 주로 뭐를 외우냐면 그 위원장이 누구고 또 위원장이 몇 명이고 부위원장 몇 명이고 위원 전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좀 나오거든요. 본기 중에 스스 나오고 위원 자격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 위원 쪽에 시험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두시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종의 규칙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좀 부탁할 게 뭐냐면 자, 모든 법에는요, 뭐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서. 자, 기본계획서는 기본이니까 누가 짜냐면, 누가 짤까요? 기본계획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짜요.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짜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요 장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실행계획. 이거를 얼마나 자주 짜냐면 매년 짭니다. 매년. 그리고 이거를 또 밑으로 내립니다. 자, 밑이 누구냐면 시군 구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시군 구청장은 장관의 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또 짭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자주 짜냐면 매년 짭니다. 결국 위의 뜻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의 하달식의 계획이에요. 자, 모든 법에 다 있습니다. 기본계획. 그래서 제가 법을 보면서 이거 기본계획 같으네요 라고 하면은 이런 사회로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은근히 나옵니다. 근데 기본계획이 아니라 어떤 계획서 이름을 제시하고 이거는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짜느냐. 그러면 여러분 몰라도 기본계획 같아. 그럼 감으로라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제출한 제가 거기에다 올린 20개의 법 중에서 딱 하나의 법만 밑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하의 상달식의 계획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얘만 그렇습니다. 다른 애는 전부 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걸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법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의료법 맨 처음 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줄 쳐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좀 머릿속에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다가 줄 칠 때는 열심히 줄 쳐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나옵니다. 의료인. 자, 의료인의 종류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지. 누굴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되면 사자로 끝납니다. 자, 의료인들 모두 5종이고요. 이분들 의료인 되려면 뭐를 봐야 되지? 시험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를 주죠? 면허를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시험을 보면 거기에 합격을 하면 이제 면허를 준다. 그러면 국가시험을 도대체 누가 볼 수 있느냐?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좀 다 이미 아셨어야 되는데 누굴까요?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일단 의사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시험 볼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세요? 대답을 못해? 일단 의대를 졸업한 사람,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 치의대를 졸업한 사람, 졸업한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자 아니에요.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결국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면허를 딴 사람. 면허를 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자가 면허를 땄어. 그 면허를 딴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하고 싶으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면허를 딴 자로서 무슨 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국가고시를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 자, 요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고요. 그런데 비해서 조산사하고 간호사요. 요분들은 당연히 졸업한 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후 그 다음에 면허를 딴 자. 이분들은 예비시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냥 오셔서 바로 국가시험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자, 그럼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모든 시험이 다 똑같습니다. 자, 며칠 전까지 공고한다.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90일 전까지 공고하는데 단 뭐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해서는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었죠. 이것도 그냥 마저 할게요.
국가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시험 볼 수 없는 사람. 예, 국가시험 볼 수 없는 사람. 자, 누굴까요? 결격사유자. 예, 결격사유자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결격사유자가 누군데? 결격사유자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누굴까요? 결격사유자. 대답이 안 나오면 좀 이따 책 볼 겁니다. 결격사유 중에 되게 많거든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결격사유자. 그렇지. 제일 처음이 뭐냐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 그치. 마약 또는 뭐 마약류의 중독자. 마약류 중독자. 근데 무슨 또 환자도 있었는데? 무슨 환자? 그렇지.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뭐 어디 들어가는 거. 그치. 수감자인데 무슨 형 이상? 네, 금고형 이상.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요분들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분들은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뭐 한 사람? 시험 볼 수 없을까요? 자, 시험 보는 도중에 뭐 핸드폰 갖고 뭐 한다든가, 예, 부정행위. 예, 부정행위 한 사람은 역시, 부정행위 한 사람은 국가시험을 바로 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합격을 취소하거나 수험을 정지시킵니다. 수험을 정지시켜요. 그러면 합격을 취소하거나 수험을 정지시킨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 몇 회 국가시험을 못 볼까요? 3회. 네, 3회.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3회 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3회 국가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하거나 수험을 정지시켜. 그럼 이렇게 합격을 취소하거나 수험을 정지시킨 사람은 3회 국가시험 못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정확하게 법대로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의료인에 대한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조 목적, 요거 시험 문제 은근히 나오더라고요. 의료법의 목적은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자, 여기에 키포인트가 의료 혜택. 그런데 그냥 의료 혜택이 아니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이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결국 여기에 키포인트는 3개의 단어입니다. 의료 혜택, 그다음에 국민 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 또 하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그래서 이 단어를 자꾸 읽다 보면 금방 나중에 눈도장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의료인,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딴 사람, 5사람, 대부분 사자로 끝나는 사람이고요. 자, 줄 안 쳐드릴게요. 여러분 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의료인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대요. 그리고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대. 그럼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를. 자, 치과 의사는 치과자만 들어가면 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자, 한의사는 한방만 들어가면 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를. 이해되시겠지? 자, 조산사 하면은 저 아기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산, 인부, 해산부, 산욕부. 즉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그리고 거기에 신생아에 대한 보험과 양호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엄마가 아기를 하니까 신생아 그러겠구나. 자, 간호사가 이게 대거 바뀌었죠. 그치? 그러니까 요게 시험 문제 좀 나올 확률이 있겠구나. 자,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이 나번에 보시면 의사, 치과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 보조. 예, 진료 보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하에 시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번에 보시면 교육하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그 밖에 건강진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 뭔데? 그 밑에 시행령에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인데, 1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농특법 아실 거예요.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아시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대부분 간호사들이 하거든요. 아, 이거 하는구나. 자, 2번에 모자보건법. 혹시 보건소에 가시면 그 예방접종 하는데 아시죠? 거기는 간호사 분들. 요거예요.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핵, 우리
그 보건소 가시면 결핵실 있는 건 아시죠? 그 결핵실 안에 있는 분도 간호사거든요. 요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자, 그 밖에 간호사의 보건활동을 정한 업무, 요게 이제 대통령령. 그래서 예전에는 요게 따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간호사의 보건활동이 아닌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따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요새는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다시 올라가셔서 라번이요. 간호조무사 아실 겁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놓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는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게 통틀어서 한 문제가 딱 나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의사는 뭐, 치과의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옳지 못한 거, 또 옳은 거 답을 고르게끔. 그래서 이건 통틀어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의료기관은 좀 이따 배우실 거고요. 우리 아까 했었던 거 면허부터 볼까요? 계속해서. 아, 그럼 또 헷갈릴래나? 헷갈릴래나?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책 5조입니다. 5조. 5조로 들어가 볼게요. 5조에 들어가시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5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 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면허입니다. 자, 그럼 누가 시험을 볼 자격이 있느냐? 자, 1번.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이분들 누구세요? 의대 졸업한 사람, 한의대 졸업한 사람,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아, 요걸 얘기 안 했구나.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한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자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죠? 이분들이? 네, 의정. 예, 의정 졸업하신 분들, 예, 분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제가 철판에 써드린 겁니다.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예, 예비시험을 합격해야 국가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거를 뜻을 이해 못하셔서 한번 얘기할게요.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한의학,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도 역시 면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혹시 여러분들 그 의대 졸업하든 뭐 간호대 졸업하든 졸업하고 하고 나서 시험 봐요? 졸업하기 전에 시험 봐요? 예, 졸업하기 전에 시험 보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을 예정돼 있잖아.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시험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6조 조산사 면허. 자, 조산사도 역시 국가시험을 보면 장관이 면허를 줍니다. 그럼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자, 1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간호사 면허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거쳐야 돼. 1년 동안 수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는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아까 의사하고 다른 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비시험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1년간 조사 수습 과정을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 그거에 대해서 시행규칙 3조에 있을 겁니다. 어떤 수습 의료기관이냐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자, 산부인과 수련병원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수련병원이 뭔지는 아시죠? 수련병원 하면 레지던트가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중요합니다. 월평균 분방 건수 100건 이상이 되는 의료기관. 월평균 분방 건수 100건 이상은 돼야 돼. 이런 곳에서 몇 년간 수습 과정을 거친다고? 1년간 과정을 거치면 돼. 그러면 우리 병원이 100건 이상은 돼. 그러면 수련이 그 수습생을 되게 많이 들여도 되나? 그런 건 아니겠죠.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수습생의 정원은 자, 옆으로 쭉 가시면 월평균 분만 건수의 몇 분의 1, 10분의 1 외워두셔야 돼. 월평균 분만 건수 100건에 수습생 정원수는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되고 자, 7조 간호사 면허입니다.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옆에 쭉 가시면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장관이 면허를 줄 거예요. 그럼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자, 1번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말 그대로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의사랑 다른 점은 예비시험이 없다는 거죠. 예비시험이 없다는 거. 네. 여기서 시험 볼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8조, 이것도 얘기했기 때문에 결격사유요. 이거는 당연히 상식처럼 외워두셔야 돼. 자, 1번, 자, 정신질환자. 네, 정신질환자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정신분열증 환자인데 의사하는 사람. 있습니다. 있으니까 법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분은 학생 때부터 조현병 환자였거든요. 그죠? 근데 그분이 책도 썼는데 요새는 이제 책이 이제 안 나오긴 하는데 책에 자기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눈이 풀려 있어. 아, 정신질환자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환자랑 이렇게 말이 대화가 엄청 잘 통해요. 그래서 환자가 자기 헛것이 보이는데, 나도 보이는데 뭐 보이세요? 이러면서 서로 헛것에 대해서 막 토론하기도 하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분이 아직까지 약을 드시는데 가끔가다 이제 간호사한테 툭툭 쳐요. 툭툭 치고 저기 환자 뒤에 서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간호사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또 헛것이 보이네? 근데 약 드시는 분입니다. 하여튼 인기가 되게 있는 그분이 있고 그분 때문에 이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좀 조건이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마약의 종류가 3개입니다. 마약, 대마, 향정성 의약품.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여기에 중독자,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게 요번에 바뀐 거죠. 요번에 바뀐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요 말이 어렵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금치산자는 뭐고 또 한정치산자는 도대체 뭔데요?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 금치산자는 미친 사람은 아닌데 뭐라고 할까? 바보. 꼭 걸고 꼭 달고 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은 아닌데 바보. 그러면 그 바보가 의사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죠. 내가 의사였다가 무슨 행글라이더를 타다 머리를 다쳤어. 그래서 바보가 된 거야. 그럼 면허증 뺏긴다는 거죠. 하여튼 요 금치산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정치산자는 뭐냐면 어디 하나에 미쳐서 일상생활이 못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이 미쳤어. 그래서 손을 잘랐거든. 내 발가락 갖고 도박하는 사람.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거고요. 요 두 개의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법이 쫙 나옵니다. 법이 쫙 나오고 마지막 줄 보시면 결국 이러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뭔 말이 이래?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예요. 결국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어. 딱 확정이 됐어. 그럼 결격사유입니다. 근데 내가 상고를 할 거 아니에요. 상고를 해서 이제 안 받기로 했어. 그럼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거고요. 그럼 도대체 금고라는 게 잘 모르겠어. 서열이 어떤 건지 모르시죠, 잘. 네, 그래서 알려드릴게.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형이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무서운 형. 사형이 있지 뭐. 사형이지 당연히. 근데 사형을 안 한 지 꽤나 우리나라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사형이 아직까지 법에는 있어요. 사형 다음이 뭐냐면 징역이에요. 징역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징역이 있고 유기징역이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징역 다음이 금고예요. 금고 다음이 구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을 잠깐만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뭐냐면 징역해서 노역에 시달려야 돼. 그러니까 밤에는 갇혀있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일을 해서 그 돈은 내 통장에 넣어주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을 해야 되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금고는 갇혀만 있으면 돼요. 일은 안 해도 돼. 하루 종일 갇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이트 칼라들은 금고형이고요. 화이트 칼라 이상이면 징역이죠.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사람을 약간 사기를 쳐도 좀 잔인하게 사기쳐. 이런 경우 대부분 징역살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고하고 구류의 차이는 30일. 30일 이상 갇혀있으면 금고라고 합니다. 근데 29일이면 구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인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증을 뺏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사형 그냥 심심하니까 사형 방법 우리나라 뭘까요? 응? 네? 우리나라 정교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정기의자 아니야. 그럼 미국이나 정기의자고요. 우리나라는 정기 굉장히 볼트 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요. 뭐 하냐면 교수형인데 행위. 예전에 어떤 친구 총살이었는데 총살이 일제시대 때 났던 거고 정기의자까지 아직 안 갔고요. 그래서 행위인데 자, 딱 뭐에 걸었어. 몇 시간 정도 걸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딱 걸어. 몇 시간 정도 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이 몇 시간 정도 걸을 것 같아요? 2시간? 1시간 옵니다. 1시간. 근데 1시간 걷는데 1시간 걸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의사랑 간호사가 합니다.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죽었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거 경동맥 잡는 거 일반 사람들 잡으니까 의사들은 그거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퓨필, 눈동자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딱 비춰봐서 눈동자가 퍼져 있어. 아, 돌아가셨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게 항문에다가 똥침하는 거죠. 항문 관략근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손 2개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대변이 이미 나와 있어. 아, 돌아가셨구나. 근데 항문을 딱 건드렸더니 항문 관략근이 움찔거려. 살아있다는 거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시 걸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1시간 동안 지금 살았는데 그래서 사용수들이 목에 힘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1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살립니다. CPR을 해서. 살려서 그 다음에 신분 세척해서 그 다음에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딱 우리나라 역사에 딱 한 명 있대. 한 명. 신분 세척해서 한 명 살렸고요. 그 다음에 법을 바꿔서 3시간 매다는 걸로 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잔인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매다는 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순간적으로 밧줄에다 전기를 통하게 한대요. 전기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죽인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매다는 거 3시간 정도는 매달아 둔다. 그렇죠? 왜냐면 살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귀에 잘 들어오지.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들어옵니다. 하여튼 요거 우리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결격사요. 결격사는 우리 상식처럼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를 하더라도 딱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게끔. 자, 국가시험 구조입니다. 의사, 치과,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 치과, 한의사 예비시험. 이거 보세요. 얘네 예비시험은 요 3사람만 봅니다. 예비시험은 매년 장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바쁜데 이런 거 맨날 시행하실래나? 자,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 맡기겠네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맡길 수 있다. 예, 이해되실 겁니다. 자, 옆에 가시면 또 박스가 하나 보일 겁니다. 시행령. 자, 아까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자, 의사, 치과, 한의사 예비시험 죠 1차고 2차가 있네요. 예비시험이. 1차, 2차가 다 합격을 해야 되나 봐. 그냥 3번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해 국가시험부터는 예비시험을 면제한다. 아, 한 번만 합격하면 되는구나. 예비시험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국가시험을 볼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예비시험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말이라면서요. 한국말.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갖고 한국 사람도 떨어질 정도로 어렵다면서요. 하여튼 되게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의사, 치과, 한의사는 한국말 꼭 해야 되고 간호사, 조산사는 한국말 몰라도 되나 봐. 아직 예비시험 없습니다. 자, 시행령 4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해야 된다. 아까 법에는 분명히 매년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시행령으로 가면서 1회 이상으로 바뀝니다. 결국 1년에 2번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의대애들이 50%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50%가. 그래서 나머지 50%를 구제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시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1회 이상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이거 이미 얘기한 겁니다.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 90일 전에 공고하는 거. 일시, 시험 장소,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 한번 예전에 슬쩍 한번 남겨 있었거든. 시험 일시, 장소, 시험 과목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막 외운다라기보단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은 쓸 수 있게끔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시험 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이건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7조.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합격자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것 같잖아.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합격자를 결정해서 발표합니다. 이거 좀 특이하니까 얼른 외워두셔야 돼.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합격자를 결정해서 발표한다. 하시면 되고. 자, 10조입니다. 응시 자격 제한,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 볼 수 없대. 8조 각호, 어디, 뭐예요? 결격사유. 아까 제가 칠판에 써드렸잖아요. 결격사유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 볼 수 없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건 시행령 구조의 2죠. 네, 3회가 몽땅 모든 사람이 3회는 아니야. 그죠? 어떤 사람은 1회 응시 제한이 있고 2회 응시 제한이 있고 3회 응시 제한이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외우실래요? 전 이거 못 외울 것 같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해? 겁나 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고 1번에 보시면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의 의사소통을 해서 2대입니다. 2대. 그런데 비해서 4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했어. 2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도 보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험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것도 그렇고 혹시 핸드폰은 나와 있나요? 핸드폰? 이런 거 있나? 네? 예, 전자장비 그게 어디 있어요? 예, 2회 있죠. 그거.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하도 뭐라고, 이거는 갖고만 있어도 걸리는 건 아시죠? 예, 내가 옆에 그냥 놔뒀어. 그래도 그냥 걸리는 겁니다. 하여튼 2회.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회는 조금 더 셀 거 아니야? 3회는 12분 보시면, 대리시험. 요게 3회네요. 대리시험. 그쵸? 그리고 사전에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 문제에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이건 전부 다 3회입니다. 그러니까 3회 같은 걸 좀 중하니까 좀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틀판에 써드린 걸 다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이제 3조 의료기관 할 겁니다. 의료기관. 자, 의료기관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줄 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의료법에서 나와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3종류입니다. 크게 3종류. 뭐냐면 의원급 의료기관, 그 다음이 조산원, 그 다음이 병원급 의료기관. 그래서 크게 3개가 있을 거예요. 자, 의원급 의료기관 하면 외래 환자야, 입원 환자야. 예, 외래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산원은 뭔지는 아실 거니까 이건 슬쩍 넘어갑니다. 자, 병원급은 입원 환자의 외래 환자야. 그렇지. 입원 환자를 여기는 외래 없습니다. 물론 병원에는 외래도 갖긴 하지만 법에는 입원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크게 5종류가 있는데 의원이 아니라 병원, 그 다음에 치과병원, 치과병원, 또 한방병원, 그 다음이 요양병원, 또 하나가 종합병원이 들어갑니다. 종합병원이. 자, 이 중에서 요양병원 안에는 또 2개가 있을 거예요. 뭐죠? 하나가 정신병원. 외워두셔야 돼요. 요양병원은 조금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이 중에서 병원을 잠깐 들어갈까 합니다. 자, 병원 하면은 몇 병상 이상? 아니, 병원은 30병상 이상. 30병상 이상 있으면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있습니다. 자, 요거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중에서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치과병원이에요.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요. 자, 종합병원은 몇 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입니다. 100병상 이상을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종합병원을 다시 둘로 나눠 놓기도 해요. 어떻게 나눠 놓냐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또는 300병상을 초과한 경우. 300병상을 초과했다니까 301개부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필수 진료 과목이 7개. 그리고 여기는 필수 진료 과목이 9개 있어야 돼요. 그럼 2개 차이 나죠?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 2개. 뭘까요? 치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 그러면 이 필수 진료 과목 7개 외워야 되나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긴 나옵니다. 이따가 제가 확인을 하긴 할 건데,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 외우기 진짜 힘들어서 감으로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요 2개가 차이 나는 거는 외워두세요. 치과, 정신건강의학과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나올 건데 미리 알려드릴게. 근데 공중보건에서도 여러분 배우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내가 의원을 개설할 거야. 이때는 조산원도 포함이 됩니다. 의원 조산원을 내가 개설할 거야. 그러면 누구에게 뭐를 할까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그런데 내가 병원, 종합병원, 하여튼 병원급입니다. 요거를 개설할 거야. 그러면 시, 도지사의 허가입니다. 신고하고 허가는 달라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게 훨씬 쉽고요. 허가는 좀 받기가 힘들어요. 요거 무조건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전할 거야. 이사 가고 싶어. 이사 갈 때도 똑같아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그리고 시도지사의 허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폐업하고 싶어. 내가 그만하고 싶어. 폐업합니다. 폐업할 때는 두 개 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상식처럼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폐업을 할 때 문제는 요새는 뭐 차트 같은 것도 없긴 하지만 차트도 뭐 인터넷 다 거기 그 전자문서로 다 완성하긴 했지만 요거를 원래는 누구한테 넘겨야 되냐면 그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료기록부 같은 거,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 안 넘겨도 돼. 왜냐면 내가 보관하고 싶어요. 내가 뭐 한 기념으로 갖고 싶어요. 라고 내가 그거를 사유서 같은 걸 쓰면 돼. 그러면 내가 보관도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냥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된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결국 병원이든 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관할인 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시험이 좀 많이 나오겠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는, 지정하는 의료기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들어보셨죠?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하고 또 하나가 전문병원 있습니다. 요 두 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시험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상급종합병원은 도대체 뭐냐? 중증질환에 대해서 단어들을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엄청 나왔으니까.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필수진료 과목 7개, 9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진료 과목 20개. 엄청난 거죠. 큰 병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비해서 전문병원은 병원급에서 하는 거예요. 전문병원이니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거고, 전문병원 병원급에서 지정하고, 이거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줄쳐보도록 할게요. 자, 3조 의료기관. 거기 보시면, 자,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 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조산에다가 화살표 좀 엄청 화살표가 아니라 별표 엄청 치세요. 조산의업, 조산에다가. 왜냐면 이거는 제가 매번 쪽 시험을 내는데 지금 3조 하고 있습니다. 3조 1번. 자, 의료기관의 정의로 올바른 건 뭐냐? 1번 의료조산의 업, 2번 의료보건의 업, 3번 의료교육의 업, 그럼 전부 다 의료보건의 업 이렇게 써요. 조산이라는 말 모르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것을 의료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산원도 의료기관에 속하는 거죠. 있지? 자, 그럼 2번 의료기관, 그 중에 1번 의원급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 그리고 종류는 3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얘기했고요. 그러면 조산원은 아까 제가 슬쩍 넘어갔는데 인부, 해산부, 산역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아, 그렇겠구나. 자, 그 다음에 병원급이요. 병원급은 그거 보세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병원서부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그런데 이 중에 요양병원 안에 2개가 있다 그랬죠? 정신병원, 또 옆에 가시면 의료재활시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꼭 저한테 물어볼 때도 정확히 얘기해야 돼. 정신병원 다 정확히 얘기하는데 의료재활시설은 그 재활 그 뭔데요? 이러지 마시고 의료재활시설 딱 끊어서 외우셔야 돼. 그죠? 이게 비슷하게 또 시험 문제가 한번 보기 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의료재활시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중에 3조의 2 병원입니다. 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옆에 가시면 30개 이상의 병상. 그런데 가로 안에 보시면 병원, 한방병원만 해당이 된대요. 또는 요양병상. 이것도 역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입니다. 요양병원만 해당이 된대. 무슨 병원 없어요? 치과병원 없잖아. 결국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3조의 3의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몇 개입니다. 자, 2번하고 3번을 묶어두세요. 이게 이제 종합병원의 종류지요. 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그러면 무슨 과 하고 필수 진료과 7개입니다. 그리고 이 7개에 당연히 전속하는 전문이 있어야 돼. 그럼 요거 말고 다른 과는요. 전속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00병상을 초과했다면 무슨 과 해놓고 마지막에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 되실 겁니다. 그럼 요 과를 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보기는 할게요. 자, 일단 100병상 이상입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서는 3개만 있어도 된대.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모두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린 거지. 그렇지? 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취통증의학과, 마취과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수술실 있으려면. 자,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야.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진단검사의학과 그리고 병리과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린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렇게도 나오지. 뭐 영상의학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상의학과와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또는 그리고 이런 거 갖고 적절하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감으로라도 잡아야 되겠구나. 근데 정신건강의학하고 치과는 꼭 외워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밑에 3조의 4 별표 엄청 주시고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옆에 가시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필수 진료 과목 20개나 됩니다. 20개. 그리고 이번에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킬 수 있는 기간. 자, 세 번째 보시면 장관이 정하는 인력시설 장비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4번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근데 말 갖고 장난 놓은 건 아시지?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야.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진료 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병군별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하여튼 상급종합병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그럼 요 4가지를 잘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자, 동그라미 2번. 눈치를 보니까 누가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하는데 위 4개의 사항뿐이 아니라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문성이라는 단어 보이실 겁니다. 자, 위 4개의 사항뿐이 아니라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구나. 자, 동그라미 3번.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한대요? 동그라미 3번에 있을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3년에 한 번씩. 이게 상급. 자, 뒤로 가시면 전문병원 가겠습니다. 전문병원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아, 여기는 특정 질환이구나.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 아, 여기가 진료 과목별이네. 아까는 진료 과목별이 아닌 건 아시지? 얘네 둘을 혼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질병 군별이야. 근데 여기는 진료 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그 기준에 해당할 것. 그 다음에 이번에 진료 과목을 갖추고 그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두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역시 평가하겠죠.
평가도 동그라미 3번 장관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이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뭐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아까는 뭐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전문성. 근데 여기는 난이도입니다. 그렇죠? 둘을 꼭 구분하셔야 돼. 둘을 비교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동그라미 3번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해? 3년에 한 번씩 평가다. 이건 똑같이 하네요. 3년에 한 번씩.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의료기관에도 앞쪽 부분에도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인, 그 밑에 자격 면허. 이거는 제 4조 보사. 이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야. 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노력해야 된다. 우리 쪽은 아닌데요. 다른 쪽에서는 최선이라는 말 갖고 또 장난 놀았더라. 최고의 이렇게 나와. 틀린 겁니다. 최고하고 최선은 다릅니다. 그래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건 상식이죠.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자기 이름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 것도 역시 상식일 겁니다. 이렇게 있고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